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점차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준호는 한때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름 봉사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도설,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와 맞고소를 반복하면서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오리무중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게 됩니다. 친화력이 대단히 높은 배우 중에 한 명이고 인기 스타가 되면 신비주의 전략으로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기존 스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도 대단히 독특합니다. 정준호는 4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악수 인생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기만 3대, 저장된 번호는 3천여 개입니다. 몽골 국방부 장관, 태국 총리 등 각국의 VIP들과 연락하죠. 이런 부침성 있는 성격 외에 사업에 대한 재능도 있습니다. 웨딩업체와 하와이에 있는 해피하와이 호텔, 사회복지법인 등을 운영하기도 하죠. 정준호에 대한 루머와 스캔들은 이런 정준호의 여러 가지 성향과 더불어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정준호는 아내 이하정과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결혼 발표, 6월 결혼 연기, 9월 파혼으로 이어졌죠. 당시 정준호의 약혼녀는 국내 유명 항공 화물 운송사 사주의 딸이었습니다. 정준호는 성격 차이를 파혼 이유로 들었지만 그 측근의 말은 좀 다릅니다. 성격 차이보다는 신부 집안과 정준호 사이에 혼수와 예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이게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파혼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후회가 되지 않을 예식과 혼수를 준비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준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러한 부분은 정준호와 부인 이하정의 결혼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정준호는 이 파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왜 다른 연예인들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네요. 이후 정준호는 MBC 아나운서였던 이하정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4개월 만인 지난 2011년 3월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죠. 너무 빠른 결혼의 우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소식을 전한 지 딱 한 달 만에 한 유부녀와 외도설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준호의 난데없는 외도 의혹이 제기된 건 당시 한 재벌가의 사모님 A씨를 고소한 박 모씨의 폭로가 원인이었는데요. 그 내막을 알려면 A씨와 박 모씨에 대한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박 모씨는 강남의 부동산 재벌로 군림해오던 A씨의 사업 파트너로 그녀를 대신해 온갖 자비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A씨가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A씨가 박씨에 대한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박씨가 A씨를 고소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준호의 외도설이 제기된 것도 이 고소 과정에서 박씨가 A씨를 공격하기 위해 정준호와의 관계를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죠. 박 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하와이에 있는 한 호텔을 매입하면서 당시 같은 지역에 호텔을 보유하고 있던 정준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목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차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정준호가 재력가 A씨를 만난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씨의 옆자리에서 B씨의 옆자리로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이후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다 도중에 손을 잡고 자리를 뜬 뒤 한참이 지나 들어오기도 했다며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주장을 이어갔죠. 이후 새벽 1시경 세 사람은 헤어졌는데요. 박 씨는 그 후 새벽 6시쯤 A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정준호의 집에 있다며 둘이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A씨가 당시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외도설과 함께 자신을 향한 비난과 악플이 쇄도하자 정준호가 직접 나섰는데요. 그는 사업차 도움을 주고 일하는 자리에서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필요 이상의, 감정 이상의 친근감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공인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라며 박모 씨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 있는 재벌가 사모님을 건드린 외도남으로 소문 나버린 정준호. 이미지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소속사 측은 뒤늦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후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또한 정준호는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2010년 12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정준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에서 8억 원을 정준호가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호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전까지 발생하게 된 것 같네요. 물론 정준호의 행동이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겠지만 그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연애병사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정준호는 비난에 초점이 됩니다. 연애병사 폐지를 반대합니다. 연애병사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존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연애병사를 없앤다면 군인들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쉽죠. 남자로 태어나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안마방을 가봤는데 젊은 친구들을 실수 하나로 평생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준호의 말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자가 안마방을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지 무단이탈과 연애병사들의 특권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마 정준호 역시 연예인이기에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들과 동료 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준호는 평소에 정치인의 꿈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준호는 평소에 여러 선행과 봉사활동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의혹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화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기에 대외적인 활동 역시 굉장히 활발하죠. 사실 정준호처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설사 정치적인 꿈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준호는 비호감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준호의 봉사와 선행까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드니까요. 정준호가 자신의 꿈을 강하게 피력할수록 점점 이미지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준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준호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네요. 앞서 언급된 여러 사건에서 정준호는 깨달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면 부디 이제는 교훈을 얻었으면 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